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하니까 여러분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티켓은 무상 티켓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정강훈 목사님을 조사한 경찰이 북한 마약 수입 사건을 이게 어떻게 덮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 저희가, 이게, 구독 신청을 하시면 옆에 종이 삭감 모양이 생깁니다. 종을 클릭하면은 삭감 모양이 생기는데, 그 삭감 모양이, 나오면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방송을 올리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 구독 신청이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람이 안 오면.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이게 많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또한 이 경찰하고 북한 호남 조폭 그리고 북한 마약 이 경찰이 어떻게 비호했는지 뭐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남 조폭들이 북한에서 마약을 갖고 와가지고 강남의 유흥업소에 풀고 뭐 버닝썬에 풀고 그랬는데 그거를 경찰이 덮었다 수사하는 척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자살할 뭐 그런 자살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 주셔야 되고 이 방송은 또 삭제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 채널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려 놓으시고 그리고 이 SNS로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청와대 국무총리 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딱 검찰에 수사하면은 이낙연 국무총리까지도 구속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이고 위로 올라가면은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 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비서관들 줄줄이 다 구속되고 거기 있는 행정관들 그리고 여차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가 목숨 걸고 방송하는 거니까 좀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여튼 또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강훈 목사님을 이제 그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자, 그런데 우리 박 대통령 하야 집회하라 할 때 이 나쁜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단두대 끌고 나오고 뭐 했는데 이거는 내란 선동 혐의, 폭력 집회, 이런 걸로 조사를 안 했던 경찰이, 지금 뭐, 정강훈 목사님만 이렇게 뭐 폭력 집회, 뭐 혐의, 뭐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평성도 안 맞고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경찰이 이 북한에서 마약이 들어온 거를 알고도 덮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건데요. 이 경찰은 이거는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생사람 잡지 말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에 보면은 공수처 반대한다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지금 가가지고 경찰하고 국회 본관을 점거하겠다고 진입하겠다고 지금 들어간다고 난리가 났고 경찰이 막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되면은 북한에서 마약을 막 가지고 와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마약이 막 풀려도.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뭡니까? 헌법에서 뭐를 빼자는 겁니까? 뭐 자유 빼자는 거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분권, 자치경찰제 뭐 이런 걸 하자는 건데 지방자치경찰이 돼버리면요 지금 중앙경찰에서도 북한산 마약 사건을 덮었는데 지방자치경찰로 가버리면요 지방의 토호 세력들하고 유착돼 가지고 온갖 마약 무슨 강간 뭐 장기매매 이런 중국 애들하고 엮여있는 뭐 그런 사건들 비리들 뭐 북한하고 엮여있는 사건 비리들 전부 덮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도 마약에 중독되고 여러분의 딸 자식들이 강간당하고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 지방 분권, 지방 경찰제 이런 거 안 된다. 위험하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남 조폭들이 북한산 마약을 수입해 가지고 강남에다 푼 게 그게 버닝썬 사건입니다.
그런데 호남 출신 민가병 경찰이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덮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덮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우리 저기 경찰청장을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저희는 법무 쪽에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 시민단체에서 변호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혹은 한기총에서 경찰청장을 이거를 저기 고발을 하면은 아마도 경찰청장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강남 클럽에서 활개치는 북한산 마약 해가지고 북한산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뭐 언론에서 한두 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무슨 특집 방송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이제 버닝썬 이 클럽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내 마약의 한 30~40%가 북한산 마약 그런 거는 고급 VIP들만 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정도 비싸다. 그리고 탈북자 출신 마약 거래상이 한 이야기가 이 TV조선하고 이야기한 게 국내 마약 유통량의 100%면은 거기에 30에서 40% 정도가 북한산 마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도가 좋으니까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북한은 마약을 수출하라. 그게 김일성 교시였고 김정일이 교시였고 김정은이가 북한 마약을 팔아가지고 뭐합니까? 미사일 만들고 자기도 호화 사치품 사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핵심이에요. 그 감자밭 갈아버리고 감자 뭐 옥수수밭 그런 거 해본도 거기 식량 몇 톤 나옵니까? 그 밭에다가 양귀비 심고 마약 재배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하라고 김일성이가 시켰고 김정일이가 시켰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북한에는 지금 뭐 진통제가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냥 양귀비를 뭐 맞는다. 그 양귀비 먹고 뭐 삥두라고 해가지고 얼음 과자 뭐 삥두라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수없이 나왔다. 그래 보시면 된다. 그런데 지금 버닝썬 터지자 마약 집중 단속 해가지고 경찰이 한 달 만에 523명을 검거했고 이게 버닝썬이 마약 성접대 폭력 탈세 영화보다 더하다 버닝썬 해가지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느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이 많이 유통되냐면은 입금뒤 40분 내에 전달된다. 마약이 SNS로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JTBC에서 이렇게 그걸 한 겁니다.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SNS로 주문하면 40분 안에 배달이 되는데 그거 화폐를 어떻게 결제한다? 그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지고 한다. 혹은 뭐 대포 통장으로 하든지 암호화폐로 한다. 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 마약류가 2017년에 69kg였는데 2018년 대통령 바뀌자마자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오자마자 이게 적발된 게 426kg로 6배가 증가합니다. 관세청에 적발된 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발된 게 6배가 느는 건데 적발 안 된 것까지 하면요 엄청나게 이게 지금 마약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로 짜장면 배달시키듯이 요즘에 무슨 짜장면 배달하는 뭐 배달통인가요? 무슨 앱이 있죠. 앱으로 신청하면 40분 만이면 40분 안에 마약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주부들, 가정 파탄까지도 가고, 그러고 거기 뭐 음란, 섹스, 동성애까지, 이게 같이 엮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이, 중국에다가 아편 풀어가지고 중국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CIA가 소련에다가 아편 풀고 막 이래가지고, 마약 풀고 해가지고, 소련 무너뜨리고 했다고. 그런데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수를 다 쓰는데 미사일 쏘면은 여기가 다 뽀개질 거 아닙니까? 서울이고 다 불바다 되고 하니까 여기를 점령을 해본들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북한도. 그러니까 마약을 여기가 돈이 많으니까 남한이 돈이 많으니까 마약을 북한산 마약이 세계 최고고 그리고 약학대학 나온 애들을 데려다가 김정은이 정권 차원에서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만드니까 순도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약을 북한 친북 정권인 친중 정권인 우리 문재인 정권 산하의 전라도 조폭들 여기 호남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전라도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국내에 다 풀고 그렇게 풀고 그 돈 가지고 그게 돈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마약하면 섹스하고 동성애하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돈은 빼먹겠다. 그리고 저기 뭐 핵미사일 이런 걸 한 번씩 위협하고, 그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자,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 비호 아래 중국을 경유한 마약이 대거 유입됐다. 그냥 문재인 정권과 중국 범죄 조직이 혹은 북한의 범죄 조직이 이 대규모로 연루됐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그래 많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게 들어오다가 관세청이나 이런 데 계속 또 적발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남북한 오간 의문의 선박이라 해가지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에서 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이야기 기사를 보면 남과 북으로 뭔가 이게 지금 남과 북으로 패선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위치 정보가 한국과 북한의 항구에서 잇따라 포착됐다. 해당 신호는 구체적으로 북한 영해와 남포항에서 잡힌 뒤 다시 한국 인천해경 전용 부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어떤 선박이 남북한을 오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 9월 5일 날 그 골든레이크호라는 선박이 인천 해경 부두입니다. 해경 전용 선박 부두 거기에 있다가 북한 남포항에서 신호가 잡혔다가 다시 인천 해경으로 왔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계속 2018년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 지금 2019년에도 지금 5월 3일은 남포항에 있던 게 저기 5월 21일은 또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골든레이크호라는 폐선된 선박이 폐선 처리됐다고 그렇게 알려진 선박이 남과 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북한의 마약을 대규모로 남한으로 가지고 왔고, 남한에서 올라갈 때는 뭐 다른 걸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뭡니까? 해수부에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런 남과 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해수부는 모르겠다 하고, 그러면은 알려줬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수부, 경찰, 해경, 국정원 이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배를 4년을 탔습니다. 항해사로. 이 지역을 내가 뻔질나게 다녔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배들 전부 다 체크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인천 인방사를 해가지고 인천 방어사령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백령도 이쪽에서 배 오고 가고 하는 거 해경이 다 모니터링, 해경, 해군 다 모니터링해요. 그게 국정원 뭐 어디 기무사 이런 데로 다 올라가는데 국정원 없애버리고 기무사 없애버리고, 그리고 호남 출신 경찰들 해가지고 덮어버리고, 해경 해수부 모르겠다 하고, 지금 이거 조직적으로 이 정권 차원에서 이거는 진행된 범죄다. 그리고 해경에다가도 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기자가. 그러니까 단순 GPS 오류겠죠. 1년간 전용 부대에 정박한 민간 어선은 없다. 납포된 중국 어선 중에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러고 은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버닝썬 사건이 뭐냐면은, 버닝썬의 김상교 씨라는 사람이 버닝썬에 술 마시러 갔다 거기서 버닝썬 직원들한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게 2018년 11월 24일인데 내 폭행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니까는 경찰이 와가지고 김상교 씨를 두들겨 팼다. 뭐 자기가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닝썬 사건이 커진 건데, 그런데 그 후 한 달 뒤에 버닝썬의 클럽 직원인 애나라는 사람이 그날 2018년 12월 24일 그날 그 김상교 씨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경찰에. 그런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애나가 잠적을 해버려요. 아니, 성추행을 당했으면 당장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달 있다가 했다는 건 뭐가 이게 찜찜하다. 이게 음모가 아닌가. 이게 조직적이다. 그리고 왜 잠적을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떳떳하면은 잠적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 신문 기사가 언론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나를 불러놓고 딴 질문만 했다. 경찰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다 됐다. 그리고 애나가 곳곳에서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수사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고, 그리고 애나라는 사람이 마약 전과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전과가 있으니까 조사해보면 아유 애나씨 저 마약 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팔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뭐 확인할 수도 있는데 확인도 안 했다. 그리고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자기 가면은 경찰에 가면 벌벌 떨리고 경찰이 보자 하면 또 이거 피곤해지고 하는데 팔만 한번 걷어봐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추행 당했다고 한 달 뒤에 고소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뭔가 은폐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인 고객들도 NR 찾고 있다. 중국의 중국 애들이 한국 와가지고 마약 맞는다는 이야기고 중국에서 마약 하다 걸리면 사형당하니까. 혹은 중국의 그 마약단들하고 NR하고 이런 뭐 마약 버닝썬 클럽, 강남의 클럽, 마약 유통업체들 다 엮여 있다. 뭐 그래 봐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 봐야 된다. 그리고 전직 마약류 유통업자가 NR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걔가 입을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튀어나올 수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현직 경찰이 지금 버닝썬에 유착이 됐다.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전직 경찰 출신 강모 씨인데 이 사람이 수사 무마 목적으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버닝썬에서 돈 받아가지고 경찰에 막 건넸어요. 그리고 제보자가 야 경찰한테 230만 원 건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뭐 이런 게 기사에 막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MBC가 대표적인 그 뭡니까 저 친문 문재인 정권 여권 방송인데 이런 게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진보단체 인사가 이 김상교 씨를 찾아가가지고 야 최순실하고 엮어가지고 제2국정농단을 만들자. 네가 맞은 사람이 최순실 조카지. 이 사람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신문했는데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 맞잖아. 이 사람으로 하자. 제2의 최순실 사건을 키우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건 정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거는 은폐하려고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뉴스라는 MBC의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 북한 마약 뉴스와 여론조사 공정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드냐 해가지고 좌파 매체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북한산 마약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이거를 MBC가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좌파 매체들이 MBC 보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방송을 또 기사화하고 이게 전형적인 이거는 덮기를 하는 거죠. 북한은 마약 청정 국가다. 북한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 극우 세력들이 이게 퍼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MBC가 했고 그 밑에 좌파 매체들이 받았었다. 그러면 MBC가 움직였다는 거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아니 뭐 TV조선이고 다른 JTBC뿐만 아니라 TV조선 뭐 다른 데서 북한 마약 이야기를 한두 건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 왜 MBC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북한 마약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좌파 매체들이 또 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북한 버닝썬이 자꾸 북한 마약 사건 이걸로 불똥이 튀다 보니까 이 청와대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덮고 경찰이 수사 덮고 언론 통해 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라고 그런 뉴스 퍼뜨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대통령 바뀌자마자 마약이 지금 6배 이상이 지금 들어오다가 걸린 거고, 그리고 지금 다크웹이라는 이 어둠의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접속하는 건수가 하루에 12,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무기, 마약, 살인, 청부, 해킹, 물뽕 뭐 그런 거를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폭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불법 마약 뭐 이런 테러 단체들하고 이거 힘을 합해가지고 이거는 연결돼 있다. 야, 우리 다 가지고 들어와. 우리가 다 조사 안 하고 덮어줄 테니까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밀고 들어와. 그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리가 야, 이 버닝썬 사건 확실히 수사하라. 전직 경찰관의 비호만으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겠냐.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수사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다. 계속 받았는데 버닝썬이 덮여버렸어. 그러면 이 총리하고도 이 총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고발하면은 경찰이 이 총리도 불러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당신 알고도 왜 덮었어요?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세요. 이낙연 총리도. 그리고 민가병 경찰청장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버닝썬
뭐 김학의 장자연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앞전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 저 장자연 뭐 이 저 김학의 이거 다 박근혜 정권 때 뭐 혹은 그 앞전 정권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재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닝썬도 야 앞전에 있었던 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야 철저히 수사해, 그래 했고, 그 수사 보고를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했고 이낙연 총리가 수사를 하라고 했으면 그 보고가 이낙연 총리 대통령한테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전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다 올라갔지 조국이도 알고 있을 거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버닝썬 수사에서 그 카톡에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뜨거,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편이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경이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이 버닝썬의 업주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뇌물도 받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K-팝 공연 티켓도 받고, 뇌물이죠. 분명히 뇌물이다. 이거 하나에 몇백만 원 해요. 그런데 지금 윤 총경이 접대는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 6차례 식사를 하고 4차례 골프를 치고 했는데 접대는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요.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할게요 명운을 걸고 했는데 윤 총경 자기 식구가 나오니까 덮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기준 액수에 못 미치고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 뭐 이래가 덮어버렸는데, 자 이거 보니까는 이게 윤 총경이 조국 민정수석실에 관계자를 야 우리 만나자 해가지고 3월 11일 날 청와대 부근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월 26일 날 우리 민가병 경찰청장하고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들, 비서관이라면 민정수석실이겠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관계자 A씨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번 보자 했으니까는 뭡니까, 민가병 경찰청장하고 조국이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조국이도 걸려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하고 3월 26일 날 만나기로 한 게 이제 뭐 이래저래 뭐 무산이 됐다, 윤총경 이야기 계속 언론에 터지고 하니까는 뭐 취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북한 마약 수입 사건이 버닝썬 사건을 어떻게 덮을지 사전 모의를 했다고 밖에는 추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검찰이 파봐야 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경찰이 이거 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찰 보고 수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윤총경 뇌물 경찰 유착 무혐의 해가지고 버닝썬 수사 초란 마침표다. 그러니까 제보자 김상교 씨는 성추행이라고 해가지고 검찰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부실 수사가 됐다. 그러니까는 경찰 150명을 투입해가지고 100일간 조사한 것 치고는 윤모 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뭐 다 그냥 무죄 무혐의 나오는 거고, 강남경찰서 역삼시구대 버닝썬 유착 전부 다 무혐의 나오는 거고, 뭐 승리 유모씨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다 무혐의 구속영장 지각 이래가지고 경찰이 덮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이낙연 총리한테 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낙연 총리도 한 몸이다, 한 통속이다, 그래 봐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안 올라갔겠습니까? 대통령이 야 수사라고 지시했고, 이낙연 총리가 수사라고 지시했고, 그러면은 그 보고가 올라갔을 거니까 이낙연이나 문재인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낙연이나 문재인도 공범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경제적 운명 공동체 맞아요? 무슨 뭐 묵시적 수락 뭐 경제적 운명 공동체라 했는데 이거 자기들이 보고를 받았을 거다.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시했는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럼 허위로 보고를 했든지, 그럼 허위로 보고한 사람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에 고발하면은 민가병 경찰청장도 구속시킬 수 있다. 허위 보고했으니까는, 허위 보고했으니까는. 그리고 제대로 보고가 됐는데 이낙연 총리나 조국이나 혹은 청와대 문재인이가 덮으라고 했으면은 이게 줄줄이 가는 거예요. 줄줄이 구속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동아에서 이제 4월 20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 모두가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이건 권력형 게이트다. 이거 수사 제대로 되겠냐?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 보시면요,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에 근무했던 경찰청 직원이 요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마약을 덮었다고 하는 거는, 북한산 마약 사건을 덮었다는 거는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북한산 마약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 잘 몰랐으니까, 뭐 지금처럼 SNS나 뭐 인터넷이 이렇게 그렇게 지금처럼 활발하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지도 않고 하니까 북한에서 마약 수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국연이가 노무현 정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안 했겠어요. 이런 거 다 했겠지. 전라도 조폭하고 손잡고. 그리고 그러면 그 앞에 김대중 정권 때도 북한산 마약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일성 교시고 김정일이 교시니까는 북한에 퍼주기 했던 노무현 김대중 정권이 북한 마약 수입을 하고 그리고 돈 보내고 그런 짓 안 했겠냐. 우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강남 고급 술집에 이제 북한산 마약이 죄다 퍼졌는데, 이게 생활안전과 경찰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했던 경찰이 증언하기를 경찰이 업소의 뒷배가 돼줄 정도면은 업주와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호남, 광주,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정권 차원하고 뭔가가 있어야지 뒷배가 되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안다고 해가지고 뒷배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총경, 승리, 돈 건넨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 강모 씨, 강 씨를 도운 조폭 출신 이모 씨, 강 씨가 근무한 회사의 전현직 대표 등 모두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총경과 승리는 광주 지역 C중학교 출신이다. 중학교 선후배다. 그리고 버닝썬에서 돈 받아 경찰에 돈 전달한 이 씨는 호남 출신 폭력 출신이고, 그러니까 전직 경찰관이 강모 씨가 호남 조폭 출신을 경찰과의 연결 고리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연 지사 대표 정모 씨도 광주 출신이고, 2016년 버닝썬 대표인, 앞전에 버닝썬 대표였던 김모 씨도 호남 출신으로 강 씨, 그러니까 전직 경찰 호남 출신 전직 경찰 강 씨하고 조선대학교 동문이다. 그러니까 호남의 조폭들이 북한에서 마약을 갖고 왔고, 그게 강남의 룸상에 풀고 버닝썬에 풀고 했는데 윤총경이가 덮었고, 그리고 윤총경이가 그 조국의 민정수석실 거기 직원들하고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야무야 됐고, 민가병 경찰청장도 조국 민정수석실의 그 비서관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못 만났고, 그게 뭐예요? 종합적으로 합심해가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윤총경 부인이 말레이시아에 파견되는데, 여기는 선박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해경 보직인데 육경 출신, 육상경찰 출신이 이 발령된 건 최초다. 그리고 이 발령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 가는 기준 표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다. 이건 권력형 게이트죠.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한번 검찰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윤총경은 문재인 정권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근무를 했고, 현 정부 들어 친인척 관리팀에서 같이 일하면서 윤총경이 백비서관의 지시를 받게 됐는데, 윤총경의 청와대 그 근무에 다른 실세 CC가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누구요? 천머식이 있잖아요. 천머식이. 천경덕인가요? 그래 또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친인척 팀은 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인척 팀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별관에 위치를 하는데, 윤총경은 청와대 경내 비서동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친인척 팀 일 외에 다른 일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윤총경 부인은 또 말레이시아의 대사관 육경 대신 또 승진해가지고 외교관으로 또 나가고, 뭐 하여튼 짬뽕으로 섞인 거예요. 자, 그리고 버닝썬 사건 초기에 경찰 내에서 윤규군이라는 이름이 나돌았지만 압수수색을 안 했다, 경찰청장이.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은 모두 삭제가 됐다. 은폐한 거예요.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버닝썬 수사 총책임자 조영식 경찰청 차장하고 민가병 경찰청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박근혜 정권 겨냥하고 버닝썬 터뜨렸는데 윤총경 이름이 나오면서 지금 현 정권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마약을 갖고 왔고, 야,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건 정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전부 저거는 다 죽는 거다. 좌파 진영 전체가 지금 저거는 진짜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지나가다 국민들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덮어버린 거예요. 자, 경찰총장이 윤총경 부인한테 또 공연 티켓도 줬다는 거. 그 아이돌 스타가. 이게 이제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 공짜로 줬다는 거. 이게 뇌물이죠, 뇌물. 이런 다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걱정 말라. 돈 써서 입 막았다. 유착 의심이 곳곳에 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었다. 본질은 연예계 공권력 유착인데 변주 굴리는 수사. 대통령도 지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시했는데 경찰청에서 덮었다. 그럼 뭐예요? 민가병 경찰청장도 야 이거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덮었다. 그러면 민가병 경찰청장이 야 이거 덮으라고 민가병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올라갔겠죠. 모를 수가 없다. 그는 덮으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이게 덮어졌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여러분들이 고발을 하면은 경찰청장 지금 한기총에서 고발을 하시면은 그 민가병 경찰청장을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은 조국이 그 민정 지금 수석실에 있었던 비서관들 행정관들 전부 줄구속시키고 저기 여차하면은 문재인까지도 구속시킬 수가 있다. 자, 윤총경이 현 정부 정보가 많고 인맥 두터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김태우 전 수사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가병 경찰청장은 전라도 영암이네요. 자, 조용식 경찰청 차장은 전북 김제 출신이고 군산제일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조폭의 북한 마약 사건을 호남 출신 경찰들이 덮었다. 그리고 호남 정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다. 자, 조국 WFM 큐브스 이 조국 펀드에 윤총경이가 투자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뭐야 다 엮여 조국이하고 윤총경이하고 엮여 있고 경찰청장하고도 엮여 있고 호남 출신이고 북한 호남 조폭이 북한 마약들과 수입했고 그게 버닝썬 사건이고 그걸 덮었다. 이거 버닝썬 사건 재수사해야 됩니다. 자, 임종석 비서실장, 이 임종석이는 간첩 아니야 간첩. 이 북한에서 지령받고 뭐 활동한 영상 그 지령받고 북한하고 직접 통화한 그 영상도 나오고 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기 징역도 갔다고 하면 간첩이에요. 그 조국이도 간첩이잖아. 남노당 산호맹 산호맹이 뭡니까?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북한은 애들 지령받고 남쪽에서 폭동 일으키고 하는 게 그거 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징역을 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거 한번 파봐야 된다. 파봐야 된다. 그렇고 하여튼 뭐 산호맹이 뭐예요? 민주노총의 그 후신이잖아요. 후신. 산호맹이 나중에 민주노총이 되는데 민주노총의 핵심 강령이 뭡니까? 그 밑에 금속노조가 핵심인데 거기 강령에 보면은 통일조항이 있고 통일조항에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북한 헌법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마약을 조직적으로 들고 왔고 호남 정권이 김정은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조폭들이 호남 조폭 동원됐고 호남 경찰이 막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9월 24일 날 FBI 국장이 왔다 가고 3일 후에 검찰이 버닝썬 의혹 경찰청 서울청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윤총경이 보니까 뇌물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받아 처먹었는데 경찰이 덮었다는 거는 민가병 경찰청장도 연루가 돼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이거 오늘 나온 기사인데 북한 이거 12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팔로우 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 뭐예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으나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낙연 총리도 지금 북한 사이트를 팔로우 할 것 같아. 이 사람도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북한산 마약 사건을 버닝썬 사건이고 그 호남조폭과 호남 출신 경찰에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검찰도 이 시민단체가 이낙연 총리도 고발을 하면은 검찰이 이낙연 총리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총리도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변경 공무원도 공동정범이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위에서 시키니까 거기에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냥 했던 공무원들을 검찰이 얘들은 간접으로 범죄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앞전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박근혜 정권 때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아직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따라 가지고 했던 공무원들도 전부 다 이 공동 이 주범위로 조범이 아니고 주범으로 공소장 바꿔서 기소하세요.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여차하면 경찰청장도 구속되고 그 밑에 문재인 정권의 경찰들 전부가 다 구속될 수가 있다. 이게 한기총에서 이거는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시면은 저희 방송은요, 한 번에 저희가 방대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분석하고 하면서 이 악의 세력들이 벌이는 큰 그림을 추적하고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PPT를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고 보여드려야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짜뉴스다 하고 해가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의 방송들이 계속 나가는데, 자세히 보면 내용이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방대한 정보를 저희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개월째 지금 저희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계속 축적한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야, 쟤들이 소재가 떨어졌구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반복 학습 해가지고 여러분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반복 학습 하시면 됩니다. 소재가 우리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전체적인 의식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되지.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또 그 다음 똑같은 이야기 해가지고 반복 학습시키고,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 학습시키고, 그래 가야지 국민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쫙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세력들은 원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자료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자금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 월 10,000원씩 그 CMS 정기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그 1877-0248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후원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삭제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 사이트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SNS로 전체 다 저기 퍼뜨리십시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나오는 모든 거는 제가 저작권을 포기하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그 보관을 좀 해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작권 다 포기합니다. 이야기 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절대로 자살할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살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한 겁니다. 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 책은 우리 70년대 80년대 중화공업을 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국무회의 기록 및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이게 이 책을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아주 깊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꼭 보시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사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 우리 청소년들 군인들한테 원래 군대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군대에서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들을 하니까 안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거를 좀 저기 배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을 사로 본 산업화 근현대화 역사하고 한국군의 이 변천사가 40년대부터 최근까지 사진이 한 70여 장 화보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청년들한테 나눠주시면은, 그러면은 청년들이 이거 보다가 그냥 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이거는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구원했고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4,300여 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떻게 조선을 구원했는지 그런 게 나오니까 이 책 3권 10만 원도 안 하는데 세트로 사가지고 집에 비치해 놓고 쫙 읽어보시면요, 조선 말기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송 보고 또 종합적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공부를 시키시고 알려주시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책을 안 사보고 제 방송만 들으면은, 그러면은 말짱 돌아서면 저기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남의 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책을 사서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 방송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은데 이 뭐 북한 마약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널리 퍼뜨리고 해야지 일단 우리 저기 주부들 학생들 보호를 해야지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단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고 이거 100만 명 보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검찰에다가 민가병 경찰청장 좀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